당신 꼴이 그게 뭐야? 무슨 시장통 아줌마도 아니고 창피해서 같이 못 다니겠네. 3년 만에 귀국한 남편은 반가워하는 아이들을 손으로 밀치며 아내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주제 파악하고 도장이나 찍어. 나 같은 의대 교수한테 너 같은 장사꾼은 급이 안 맞잖아. 남편이 던진 서류 봉투 안에는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무시하던 그 아내의 손에 자신의 목줄을 촤 결정적인 증거가 쥐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남편의 오만함이 처참한 비명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TV 가족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곳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나요? 영상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도 당신에게 행운이 가득할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3년이었습니다. 남편 성민이가 미국의 유명한 대학으로 교환교수를 떠났다가 돌아오기까지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영이는 그 긴 시간 동안 두 아이를 혼자 키우며 인터넷 쇼핑몰 일까지 하느라 정말이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밤에는 아이들 숙제까지 봐주느라 코피를 쏟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영이는 꾹 참았습니다. 남편이 더 훌륭한 의사가 되어 돌아오면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질 거라는 믿음 하나로 버텼던 것입니다. 드디어 오늘 남편이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나영이는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미용실에 들러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자신이 파는 옷 중에서 가장 고급스럽고 예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인 딸 지수와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준이도 아빠를 만난다는 생각에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준아, 지수야. 옷 단정하게 입었니? 아빠 오시면 큰 소리로 인사드려야 해. 알았지? 네, 엄마. 아빠가 내 키 보고 깜짝 놀라시겠죠. 저 3년 전보다 엄청 컸잖아요. 아이들과 함께 공항 입국장에 도착한 나영이는 두 손을 모으고 게이트가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콩닥거렸습니다. 잠시 후 자동문이 스르르 열리고 사람들 사이로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성민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3년 전보다 조금 살이 찐 듯 했지만 훨씬 세련되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여기야, 여기 성민 씨. 아빠, 저 준이에요. 아빠 보고 싶었어요. 준이가 반가움을 참지 못하고 아빠에게 와락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3년 만에 아들을 만난 아빠라면 응당 안아주고 뺨이라도 비벼야 정상이건만 성민이는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묻은 사람처럼 인상을 팍 찌푸리며 아들을 손으로 슬쩍 밀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아거 참, 옷 구겨지게 왜 이래. 비켜봐, 덥다. 여보, 애가 반가워서 그러잖아. 3년 만에 만난 건데 한번 안아주지 그래요? 성민이는 나영이의 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캐리어를 끌고 저만치 앞서 걸어갔습니다. 나영이는 당황한 아이들을 달래며 남편 뒤를 쫓아갔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해서도 성민이의 짜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민이는 나영이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혀를 쯧쯧 찼습니다. 당신은 꼴이 그게 뭐야? 공항에 나오는데 옷이 그게 뭐냐고. 무슨 시장바닥 가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교환교수 마치고 오는데 좀 우아하게 입을 수 없어? 이거 우리 쇼핑몰 신상품이야. 원단도 좋고 백화점 브랜드 못지않은 건데. 당신 눈에는 별로야? 촌스러워. 딱 당신 수준이야. 미국에서는 이런 옷 입으면 거지도 안 쳐다봐. 나영이는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엄마를 그렇게 무시하는 남편이 야속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비행으로 피곤해서 그럴 수 있다고 애써 좋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성민이의 불평은 계속되었습니다. 차 좀 바꾸라니까 아직도 이 똥차를 타고 다녀. 덜덜거려서 멀미나네. 내가 보낸 생활비 다 어디다 썼어. 뒤로 꼽을 쳐둔 거 아니야? 애들 학원비에, 어머니 병원비에. 그리고 당신 미국에서 품위 유지해야 한다고 추가로 돈 더 달라고 했잖아. 그래서 차 바꿀 여유가 없었어. 이 차 아직 쌩쌩해. 핑계는. 하여간 구질구질하게 사는 게 몸에 배었어. 내가 없는 빈자리가 티가 확 나네 티가 나. 애들 교육은 제대로 시킨 거야. 준이 너 영어 한마디 해봐. 아빠가 미국에서 왔는데 영어로 인사 정도는 해야지. 뒷좌석에 앉은 준이와 지수는 아빠의 차가운 눈초리에 기가 죽어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였습니다. 3년 만에 만난 가족의 재회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차 안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나영이는 운전하는 내내 백미러로 남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남편은 창밖만 바라볼 뿐 가족들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알던 다정한 남편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다른 사람이 앉아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나영이는 서둘러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며칠 전부터 장을 봐서 준비한 갈비찜과 잡채, 그리고 꽃게탕까지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냈습니다. 여보 식사해요. 당신 좋아하는 것들로만 차렸어. 와서 좀 들어요. 씻고 나오느라 배고프지? 하지만 성민이는 식탁에 앉지도 않고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텔레비전 채널만 돌리고 있었습니다. 나영이가 몇 번을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생각 없어. 기내식 먹어서 배불러. 음식 냄새 나니까 좀 치우지. 그래도 집밥 먹고 싶다며 애들도 아빠랑 밥 먹으려고 기다렸는데 한 숟가락이라도 떠요. 아, 안 먹는다고. 말귀를 못 알아듣나. 애들은 방에 들어가라고 해. 당신한테 할 말 있으니까. 성민이의 호통에 아이들은 겁을 먹고 슬금슬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성민이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툭 던졌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나영이는 본능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보면 몰라. 이혼 서류야. 도장 찍어. 나영이는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3년 만에 돌아온 남편이 건넨 첫 선물이 이혼 서류라니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뭐? 이혼? 당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오자마자 농담이 지나치네. 피곤해서 헛소리하는 거지? 농담 아니야. 진심이야. 나 그동안 미국에서 많이 생각했어. 그리고 내린 결론이야. 우리는 안 맞아. 더 이상 같이 사는 건 시간 낭비야. 안 맞다니. 우리가 15년을 살았어. 애가 둘이야. 갑자기 뭐가 안 맞는다는 거야. 내가 뭐 잘못했어. 당신 뒷바라지하느라 내 청춘 다 바쳤는데 이제 와서 안 맞다니. 수준이 안 맞는다고. 수준이. 나는 명색이 의대 교수에 이제 세계적인 학회에서도 알아주는 의사야. 근데 당신은 고작 인터넷으로 옷이나 파는 장사꾼이잖아. 나영이는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장사꾼이라니요. 그 장사에서 유학비 대준 게 누구인데 남편 기죽지 않게 하려고 10원 한 장 아껴가며 꼬박꼬박 돈 붙여준 결과가 고작 수준 타령이라니요. 장사꾼, 내가 그 장사에서 당신 유학 뒷바라지하고 생활비 보냈어. 당신 월급으로 감당 안 돼서 내가 밤새워 일해서 번 돈이라고. 당신 그 돈 쓸 때는 아무 말 없더니 이제 와서 나를 무시해? 누가 해달래? 당신이 좋아서 돈 또 골라서 한 거잖아. 난 이제 노는 물이 다른 사람이야. 내 동료 교수들 와이프 봐라. 다들 우아하고 교양 넘쳐. 미술관관장의 음대 교수에. 근데 당신처럼 억척스럽게 돈돈거리는 여자랑은 창피해서 같이 못 다녀. 내 명예에 먹칠하지 말고
깨끗하게 갈라서자. 성민이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나영이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3년의 기다림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영이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애들은 어쩌고, 준이랑 지수 이제 한창 아빠 손길 필요할 나이야. 당신 오기만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애들은 당신이 키워. 당신 돈 잘 벌잖아. 양육비는 법원에서 정해주는 대로 줄 테니까. 군말 말고 도장 찍어. 더 길게 말 섞기도 싫으니까. 성민이는 말을 마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현관 옆에 놔두었던 캐리어를 다시 잡았습니다. 어디 가려고, 집 놔두고 어딜 가? 이 좁아터진 집구석에서 숨 막혀서 못 자. 난 호텔 가서 잘 거니까 내일까지 서류 정리해놔. 내일 아침에 어머니 모시고 올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성민이는 나영이를 벌레 보듯 쳐다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집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이혼 서류와 식어가는 저녁밥. 나영이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쥐었습니다. 눈물보다 먼저 끓어오르는 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배신감 그리고 뻔뻔한 남편에 대한 치떨리는 분노였습니다. 나영이는 소파에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지난 3년, 아니 결혼 생활 15년이 통째로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영이는 그때까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이토록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진짜 이유는 수준 차이 따위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더럽고 추악한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나영이의 인내심도 바닥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폭풍전야의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였습니다. 나영이는 밤새 한숨도 못 잔 채 퀭한 눈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민이는 호텔로 가버린 뒤 연락 한 통 없었고 전화를 걸어도 신호음만 갈 뿐 받지 않았습니다.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던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부서져라 쾅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영이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문을 열자 시어머니 최 여사가 씩씩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신발도 벗기 전에 다짜고짜 나영이의 등짝부터 후려쳤습니다. 아이고 머니나. 내가 기어이 내 아들 집 나가게 만들었니? 남편이 3년 만에 돌아왔으면 왕처럼 떠받들어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했길래 애가 호텔로 내빼게 만들어. 어머니 오셨어요? 그게 아니고요. 그이가 오자마자 이혼하자고 하잖아요. 저보고 수준이 안 맞는다면서요. 나영이는 억울함에 목이 메어 하소연했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는 듣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콧방귀를 뀌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오죽하면 그랬겠니? 내가 평소에 얼마나 억척스럽고 드세게 굴었으면 내 아들이 정 떨어져서 왔겠냐고. 남자는 밖에서 큰일 하다 보면 보는 눈이 높아지는 게 당연한 거야. 성민이 걔가 이제 보통 사람이니 의대 교수의 병원장까지 바라보는 앤데 너같이 옷이나 파는 여자가 성에 차겠어? 어머니, 말씀이 너무하시네요. 저 그동안 어머니 병원비며 생활비며 제 손으로 다 벌어서 감당했어요. 그이 유학 갈 때도 제가 대출받아서 보태줬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를 무시하세요? 생색내지 마라. 그거 다 내 아들이 잘나서 내가 덕본 거지. 내 능력으로 한 거니. 그리고 여자가 내조자라는 게 당연한 거지.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말대꾸야. 최 여사는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찔렀습니다. 나영이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3년 동안 제사며 생신이며 친딸처럼 수발들었던 지난 세월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최 여사는 가방에서 성민이가 두고 간 이혼 서류를 꺼내 나영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긴 말할 거 없다. 성민이 뜻이 확고하니까 도장 찍어.
주제 파악하고 조용히 물러나 주는 게 내 아들 돕는 길이다. 너도 양심이 있으면 더 이상 성민이 발목 잡지 말아야지.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준이랑 지수 봐서라도 저는 이혼 못해요. 애들한테 아빠가 필요하잖아요. 애들 핑계 대지 마라. 애들도 크면 다 이해한다. 그리고 너 위자료 받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성민이가 그동안 벌어다 준 돈으로 내가 호의호식했으니 오히려 내가 토해내고 나가야지. 몸만 조용히 나가라. 뭐라고요? 위자료도 없이 몸만 나가라고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며느리한테 이렇게까지 하세요?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없는 집안에서 시집와 가지고 의사 사모님 소리 들으며 살았으면 됐지. 욕심이 끝이 없구나 아주. 나영이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믿었던 시어머니마저 철저하게 아들 편만 들며 자신을 헌신짝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성민이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제 입고 나갔던 양복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성민이는 거실에 앉아 있는 어머니를 보고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안 그래도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얘가 아직도 도장 안 찍고 버티고 있죠? 그래. 아주 독종이다 독종. 내가 그렇게 타일러도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내가 와서 확실하게 말해라. 성민이는 나영이를 째려보며 옷방으로 들어가 캐리어를 하나 더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옷장에 걸린 자신의 옷들을 마구잡이로 꺼내 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 집에 두 번 다시 안 올 사람처럼 말입니다. 여보,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어머니까지 모시고 와서 나한테 이래야겠어? 말이 안 통하니까 엄마가 오신 거 아냐? 당신이 순순히 물러났으면 서로 얼굴 붉힐 일 없잖아. 나 당분간 엄마 집에 가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하라. 그리고 쇼핑몰 말인데. 성민이는 갑자기 하던 동작을 멈추고 나영이를 쏘아보았습니다. 그 쇼핑몰 내가 보내준 생활비 아껴서 시작한 거라며. 그럼 그 종잣돈 내 돈이네. 그거 내 덕에 성공한 거니까 재산 분할할 때 쇼핑몰 수익도 반반 나누는 거다. 아니지. 내 집은 70%는 줘야지. 나영이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혼하자고 난리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아내가 피땀 흘려 키운 사업에 숟가락을 얹겠다니요.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재산 분할? 당신 미쳤어? 그 쇼핑몰 내가 밤새워 동대문 뛰어다니며 키운 거야. 당신은 10원 한 장 보탠 거 없잖아. 오히려 내가 당신 유학비 대줬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누가 유학비 대달랬어. 그리고 부부 사이 재산은 합치는 게 원칙이야. 법대로 하면 당신이 불리할 걸 내 친구 중에 이혼 전문 변호사 널렸어. 좋은 말로 할 때 목만 나가. 애들 양육권도 내가 가져올 거니까. 양육권 당신이 애들 키운다고 어제는 나보고 키우라며. 애들 얼굴도 안 쳐다보는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양육권을 운운해. 나영이가 소리를 지르자 옆에 있던 최 여사가 벌떡 일어나 나영이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어디서 남편한테 눈을 불하려. 여자가 조신하지 못하게 꾀꾀거리는 거 봐라. 이러니까 내 아들이 정이 떨어지지. 애들은 우리 성민이가 의사 만들 거니까 너는 신경 꺼라. 장사꾼 물들면 애들 버린다. 맞아. 당신 같은 엄마 밑에서 크면 애들도 수준 떨어져. 내가 데려가서 엘리트 코스 밟게 할 거야. 그러니까 주제 파악하고 포기해. 성민이와 최 여사는 마치 짠 듯이 나영이를 몰아세웠습니다. 두 사람의 파렴치한 태도에 나영이는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아이들까지 뺏기고 빈털터리로 쫓겨날 게 뻔했습니다. 나영이는 주먹을 꽉 쥐고 눈물을 삼키며 똑바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저는 절대 이혼 못합니다. 소송을 하든 변호사를 사든 마음대로 해요. 저는 제 아이들, 그리고 제 재산 하나도 못 뺏깁니다. 법대로 해보자고요. 나영이의 강경한 태도에 성민이는 얼굴을 붉히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이게 진짜 돌았나, 야. 내가 감히 나랑 해보겠다는 거야. 의대 교수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사회적 지위가 달라, 지위가. 판사들도 다 내 편 들어줄걸?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 잘못 들여서 이게 무슨 꼴이냐. 성민아, 이런 독한 년이랑은 하루도 못 산다. 당장 짐 싸서 나가자. 변호사 사서 아주 혼쭐을 내줘라. 최 여사는 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성민이는 씩씩거리며 짐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두 모자가 합세하여 나영이를 조롱하고 협박하는 꼴이 가관이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함을 깨달은 나영이는 입을 꾹 다물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거실에서는 두 사람이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저 여자 오래 못 버텨요. 애들 핑계대면서 저러는 거 다 위자료 더 받으려는 수작이에요. 제가 아주 빈털터리로 만들어버릴 거니까 두고 보세요. 그래. 내 아들이 똑똑하니까 알아서 잘하겠지. 그나저나 걔는 잘 지내니 한국 들어왔다며? 문 밖에서 들리는 성민이와 최 여사의 대화 소리에 나영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계란이요. 성민이에게 여자가 있다는 뉘앙스였습니다. 나영이는 문에 귀를 바짝 갖다 대었습니다. 쉿. 엄마 목소리가 커요. 안에서 듣겠어. 호텔에 잘 있어요. 조만간 인사드릴게요. 애가 아주 똘똘하게 생겼어요. 아이고, 내 새끼 솜씨도 좋지. 대를 이을 아들을 봤으니 얼마나 좋아. 진작에 쟤랑 갈라섰어야 했는데. 나영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단순히 성격 차이나 수준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이까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영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배신감에 치가 떨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영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이성이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두 사람 다 한 통 속이었다 이거지. 나만 바보 만들고 뒤에서 딴살림을 차렸다 이거지. 나영이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성민이가 말한 수준 차이가 결국은 두 집 살림을 정당화하기 위한 핑계였음을 알게 된 이상 나영이는 더 이상 예전의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나영이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노려보았습니다. 두고 봐. 누가 빈털터리가 되는지, 누가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지 내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나영이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뒤에 분명히 자신이 모르는 더 큰 비밀과 증거들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자신과 아이들을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밖에서는 성민이와 최 여사가 현관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영이는 굳게 닫힌 방문을 바라보며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며칠 뒤 늦은 밤이었습니다. 정막만이 감도는 거실에서 나영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성민이는 호텔로 간다며 큰 소리치고 나갔지만 막상 카드값이 아까웠는지 아니면 호텔 생활이 불편했는지 술에 잔뜩 취해 집으로 기어들어왔습니다. 성민이는 들어오자마자 넥타이를 풀어 헤치고 거실 소파에 쓰러지듯 드러누웠습니다. 죽겠어. 집구석이 최고네. 여보, 물 좀 줘. 목말라 죽겠어. 나영이는 꼴도 보기 싫었지만 일단 찬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성민이는 벌컥벌컥 물을 마시더니 이내 코를 골며 골아떨어졌습니다. 나영이는 한숨을 내쉬며 성민이가 벗어던진 양복 상의를 정리하려고 집어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파 구석 틈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성민이가 아끼는 태블릿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비밀번호를 걸어두어 나영이는 손도 못 대게 하던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 정신이 없었는지 화면이 켜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나영이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사진첩이 열려 있었습니다. 나영이는 무심코 화면을 넘기다가 그만 숨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게 뭐야? 나영이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낯선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성민이가 다정하게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여자의 품에는 갓난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배경은 화창한 미국의 어느 휴양지 같았습니다. 성민이의 표정은 나영이가 지난 15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아닐 거야. 나영이는 부정하고 싶었지만 손가락은 계속해서 다음 사진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사진은 한두 장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장의 사진들이 성민이의 이중 생활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잔을 부딪히는 사진, 명품 매장에서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들고 있는 사진, 그리고 아이의 백일잔치로 보이는 사진까지. 사진 속 여자가 들고 있는 가방은 나영이가 생활비를 아껴서 남편 기죽지 말라고 보내준 돈으로 산 것이 분명했습니다. 나영이가 동대문 시장에서 10,000원짜리 티셔츠를 사입을 때 성민이는 내연녀에게 수백만 원짜리 명품을 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내 돈으로, 내 피땀으로. 나영이는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조차 없었습니다.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아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영이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이번에는 메시지함을 열어보았습니다. 성민이와 내연녀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자기야, 한국 가면 그 늙은 여자 언제 정리해? 빨리 정리하고 우리끼리 살자. 걱정 마. 오자마자 이혼 서류 던져줬어.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내쫓을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 여자 아주 멍청해서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할 거야. 아참,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부족해. 그 여자한테 돈 좀 더 보내라고 해. 우리 애기 유모차 바꿔야 한단 말이야. 알았어. 내가 돈 나오는 기계 닥달해서 내일 바로 송금할게. 사랑해. 나영이는 메시지를 읽어내려가다 그만 헛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돈 나오는 기계. 성민이에게 나영이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을 붙여주는 기계, 자신의 불륜자금을 대주는 호구였을 뿐입니다. 나영이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잠든 성민이의 얼굴을 콱 쥐어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나영이는 성민이가 현관에 던져둔 가방을 쳐다보았습니다. 뭔가 더 있을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나영이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고 안쪽 깊숙한 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잡동사니들 사이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나영이는 봉투를 열어 안에 있는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전부 영어로 된 문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영이는 단번에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출생증명서. 미국의 한 병원에서 발급한 아기의 출생증명서였습니다. 아버지란에는 파크 SUNGMIN, 성민이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친자일 확률 99.9%,
빼도 박도 못할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나영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서류를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민이가 귀국하자마자 이혼을 서두른 진짜 이유, 그것은 단순히 성격 차이나 수준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리고 내연녀와 새살림을 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영이를 빈손으로 내쫓고 그 자리에 내연녀를 앉히려는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나쁜 놈, 천하의 몹쓸 놈. 내가 사람이야. 어떻게 나한테, 우리 준이랑 지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영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슬픔은 잠시였습니다. 눈물은 말라버렸고 그 자리를 차가운 이성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성민이가 잠에서 깨기 전에 이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나영이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태블릿 화면에 떠 있는 사진들과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백 장의 사진을 찍고 메시지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자신의 이메일과 클라우드에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출생증명서와 유전자 검사 결과지도 빠짐없이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혹시 몰라 복사본을 만들어 안방 깊숙한 곳에 숨겨두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모든 작업이 끝났을 때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나영이는 태블릿을 원래 있던 자리에 처음과 똑같은 각도로 끼워두었습니다. 가방 속 서류 봉투도 감쪽같이 넣어두었습니다. 성민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세상 모르고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뻔뻔하고 가증스러워 나영이는 구역질이 날지경이었습니다. 잘 자라 박성민. 오늘이 내가 다리 뻗고 자는 마지막 날이 될 테니까. 내가 가진 그 알량한 명예, 돈, 그리고 내가 사랑한다는 그 여자까지. 내가 모조리 박살내줄게. 나영이는 어둠 속에서 성민이를 노려보며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단순히 이혼만 해주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성민이가 가진 모든 것을 뺏고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만 직성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나영이는 부엌으로 가서 냉수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아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전쟁이었습니다. 나영이는 식탁에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이혼 전문 변호사인 친구 오지랖을 만나야 했습니다. 법적으로 성민이를 올가맬 방법, 그리고 재산을 한 푼도 주지 않고 쫓아낼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민이의 가장 큰 약점인 학교와 병원에도 이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교수 임용을 앞두고 있는 성민이에게 이보다 더 치명적인 타격은 없을 것입니다. 두고 봐. 내가 무시하던 그 장사꾼 아내가 어떻게 너를 무너뜨리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아침 햇살이 거실 창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나영이는 밤새 한숨도 못 잤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성민이가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어우 속 쓰려. 여보 북어국 좀 끓여봐. 속 풀리게 시원하게. 성민이는 나영이가 밤새 무슨 일을 했는지 꿈에도 모른 채 여느 때처럼 뻔뻔하게 해장국을 요구했습니다. 나영이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상냥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당신 어제 많이 취했더라. 내가 얼른 끓여줄게. 씻고 나와요. 나영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눈빛만은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성민이는 나영이의 태도에 안심한 듯 하품을 하며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나영이는 부엌칼을 도마에 꽂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많이 먹어도 그게 내가 이 집에서 먹는 마지막 아침이 될 테니까. 나영이는 단순히 이혼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민이가 가진 모든 것과 사회적 지위까지 철저하게 무너뜨리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폭풍전야의 아침은 그렇게 위태롭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나영이는 밤새 한숨도 못 잤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깨어 있었습니다. 성민이가 술에 취해 골아 떨어져 있는 틈을 타 나영이는 성민이의 태블릿 PC와 가방 속에 있던 서류 뭉치를 챙겨 들고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심장이 금방이라도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지만 나영이는 이를 악물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를 가르며 나영이가 도착한 곳은 고등학교 때부터 단짝 친구였던 오지영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장으로 일하는 지영이는 이른 아침부터 들이닥친 나영이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 뛰어나왔습니다. 어머, 나영아. 너 얼굴이 왜 이래? 새벽부터 무슨 일이야? 누가 쫓아오기라도 했어? 나영이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은행 앱과 이메일함을 열어 밤새 자신이 찾아낸 기록들을 지영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영아, 나 지금 손이 너무 떨려서 말이 잘 안 나와. 내가 이것 좀 봐줘.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꿈이 아니고 진짜 현실인 거니? 지영이는 심각한 표정으로 안경을 고쳐 쓰고 나영이가 내민 태블릿 화면을 하나하나 훑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지영이의 표정이 점점 경악으로 일그러지더니 이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나영아, 이거 진짜 내 남편 계좌 내역 맞아? 제2금융권 대출이 도대체 몇 개야? 하나, 둘, 셋. 아니, 무슨 사채까지 썼네? 이 인간 의사라며? 교수 된다며? 근데 빚이 수억 원이 넘어. 그렇지?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지? 근데 지영아, 더 기막힌 건 그 다음이야. 그 이메일 보관함 좀 봐줄래? 나영이의 말에 지영이는 이메일 목록을 클릭했습니다. 거기에는 성민이가 해외 연수 기간 동안 사용한 카드 영수증들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카드 내역서가 아니었습니다. 지영이는 화면을 확대해서 내용을 확인하다가 책상을 쾅 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이 미친 인간 아니야? 이거 학교 연구비 법인카드잖아. 근데 결제 내역 좀 봐. 무슨 연구를 명품관에서 하니? 샤넬, 에르메스? 게다가 여기 리조트 결제한 거 봐라. 이거 다 횡령이야. 횡령. 나영아, 내 남편 이거 단순히 바람 피운 수준이 아니야. 학교 돈 빼돌려서 내 연녀랑 호의호식 한 거라고. 나영이는 지영이의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법 전문가인 친구의 입으로 확인하니 기가 막혀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영이는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횡령이면 감옥에도 갈 수 있는 거지? 당연하지. 액수만 봐도 이건 구속감이야. 게다가 여기 봐, 연구비 청구한다고 가짜 영수증 만든 흔적까지 있어. 이건 사문서 위조에 업무상 횡령까지 죄목이 한두 개가 아니야. 나영아, 너 이거 이혼 소송만 할 게 아니라 형사 고발까지 같이 들어가야 해. 이런 인간은 사회에서 매장을 시켜야 한다고. 지영이는 분노에 차서 씩씩거리며 당장이라도 성민이를 잡으러 갈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나영이는 오히려 차분하게 가라앉은 눈빛으로 지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지금 나영이에게 필요한 건 동정이 아니라 확실한 한 방이었습니다. 지영아, 고발은 할 거야. 하지만 그 전에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 그 인간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가장 비참하게 끌어내려 줄 거야. 내일 모레가 그 인간 교수 임용 축하 연회거든. 연회? 설마 너 거기 가서 밥상이라도 엎으려고? 아니, 밥상은 너무 점잖지. 내가 아주 근사한 영화 한 편 상영해 주려고 해. 지영아, 내가 아는 업체 중에
성능 제일 좋은 빔 프로젝터 대여해주는 곳이지? 소리 빵빵하고 화질 기가 막힌 걸로 하나만 구해줘. 그리고 이 증거들 깔끔하게 정리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줘. 지영이는 나영이의 서늘한 눈빛을 보고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나영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 역시 내 친구 나영이다. 걱정 마. 내가 아주 기깔나게 편집해줄게. 그 인간 그날 아주 지옥을 맛보게 될 거야. 몇 시간 후 나영이는 지영이가 챙겨준 증거 서류들과 소형 빔 프로젝터를 가방 깊숙이 숨겨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에는 아직 술이 덜 깬 성민이가 소파에 늘어져 있었고 시어머니 최 여사는 부엌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영이가 들어오는 소리에 성민이는 눈을 개슴츠레 뜨고 귀찮다는 듯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와? 밥 안 차리고? 나영이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구역질을 꾹 참고 최대한 불쌍하고 기죽은 표정을 지으며 성민이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깐, 바람 좀 쐬고 왔어요. 당신 말대로 제가 너무 꽉 막혀 있었나 봐요. 이혼 서류,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당신이 원한다면 해줘야죠. 나영이의 뜻밖의 반응에 성민이는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내 입꼬리가 귀에 걸리도록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진작 그럴 것이지. 역시 당신은 말귀를 좀 늦게 알아듣는다니까. 잘 생각했어. 당신 수준의 나 같은 의대 교수는 과분했지. 위자료는 내가 나중에 섭섭지 않게 챙겨줄 테니까 일단 도장부터 찍어. 알았지? 부엌에 있던 최 여사도 이 소리를 듣고 국자를 든 채 쪼르르 달려나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그래, 잘했다.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 우리 성민이가 이제 병원장까지 될 몸인데 내가 옆에 있으면 그림이 안 살잖니? 내일 연애 끝나고 깔끔하게 정리하자. 응? 두 모자의 뻔뻔한 태도에 나영이는 당장이라도 그들의 면상에 침을 뱉고 싶었지만 허벅지를 꼬집으며 참아냈습니다. 나영이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말씀이 다 맞아요. 내일 연애 때까지만 제 역할 하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당신 축하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오냐, 오냐? 그래야지. 마지막 가는 길에 남편 기는 살려주고 가야지. 역시 우리 며느리가 착하긴 해. 최 여사는 신이 나서 성민이의 어깨를 주물렀고 성민이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나영이는 그 꼴을 더 보다가는 토할 것 같아서 도망치듯 아이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들 준이와 딸 지수가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로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아빠와 할머니가 엄마를 구박하는 소리를 다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영이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울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나영이는 아이들을 품에 꼭 안고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아, 지수야. 엄마 말 잘 들어. 아빠가 지금 많이 아파.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나쁜 병에 걸렸어. 그래서 엄마가 아빠를 좀 혼내줘야 할 것 같아. 혼내준다고? 엄마가? 준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나영이는 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주 따끔하게 혼내줄 거야. 그러면 아빠랑 할머니가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화낼 수도 있어. 그래도 놀라지 마. 엄마는 우리 준이랑 지수 지키려고 그러는 거니까. 엄마 믿지?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만 믿고 따라와야 해. 알았지? 응, 엄마. 나 엄마 믿어. 아빠는 미워. 나를 밀쳤단 말이야. 지수가 울먹이며 나영이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나영이는
아이들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자신은 약하지만 엄마는 강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나영이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나영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가장 화려하고 기품 있는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결혼 예물로 받았지만 시어머니 눈치가 보여 한 번도 입지 못했던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앉은 나영이는 평소에는 잘 바르지 않던 새빨간 립스틱을 꺼내 입술에 꼼꼼하게 발랐습니다. 거울 속의 나영이는 더 이상 주눅든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전장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하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나영이는 준비해둔 빔 프로젝터와 지영이가 만들어준 영상 파일이 담긴 USB를 핸드백에 챙겨 넣었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턱시도를 차려입은 성민이가 나영이의 달라진 모습에 잠시 너클 잃고 쳐다보았습니다. 뭐야? 당신 오늘 좀 다르네? 나영이는 성민이를 향해 서늘하지만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당신 교수로 임용되는 날이잖아요. 사모님 소리 들으려면 이 정도는 입어야죠. 안 그래요? 그렇지. 그래, 오늘은 당신도 좀 봐줄만 하네. 가서 실수하지 말고 내 옆에서 웃기만 해. 알았어? 성민이는 나영이의 속도 모르고 그저 자신의 체면이나 세울 생각에 싱글벙글 웃기만 했습니다. 시어머니 최 여사도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나와 성민이의 옷매무새를 만지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훤하다. 오늘 병원장님한테 눈도장 확실히 찍어야 한다. 알았지? 걱정 마세요, 어머니. 오늘 밤은 나 이성민의 밤이 될 테니까요. 성민이의 오만한 목소리가 현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영이는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며 속으로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그래, 마음껏 즐겨둬. 오늘 밤이 내 인생의 마지막 축제가 될 테니까. 내일 아침에는 내가 그토록 무시하던 나한테 무릎 꿇고 빌게 될 거야. 나영이는 아이들의 손을 양손에 꼭 잡고 성민이와 최 여사의 뒤를 따라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나영이의 발걸음 소리만이 복도에 또각또각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화려한 연회장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성민이의 무덤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연회장은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 병원 관계자들과 의학계 인사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성민이의 교수 임용을 축하하는 자리인 만큼 테이블마다 고급 와인과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주인공인 성민이는 말끔한 턱시도를 입고 한 손에는 샴페인 잔을 든 채 하객들 사이를 누비며 인사를 건네느라 바빴습니다. 옆에는 한껏 멋을 낸 시어머니 최 여사가 입이 귀에 걸린 채 아들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병원장님. 우리 성민이 부족한 점이 많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애가 워낙 성실해서 병원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병원장은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성민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이 선생 같은 인재가 우리 병원에 있다는 게 행운이죠. 이번 해외 연수 성과도 아주 훌륭하고 기대가 큽니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원장님. 다 원장님이 이끌어주신 덕분입니다. 앞으로 뼈가 부서져라 일하겠습니다. 성민이는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굽신거렸고 최 여사는 그런 아들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잠시 후 사회자의 안내 멘트와 함께 조명이 어두워지고 단상 위에 핀 조명이 떨어졌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이성민 교수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성민이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성민이는 연습해둔 가식적인 멘트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병원장님, 그리고 선후 배동료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 이 자리를 빛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오로지 의학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터져나왔고 성민이는 감정이 북받치는 척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믿고 묵묵히 뒷바라지해준 제 가족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정말 사랑합니다. 성민이가 손을 들어 허공을 가리키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가족석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최 여사 혼자 덩그러니 앉아있을 뿐 나영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할 때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활짝 열렸습니다. 어머, 저게 누구야? 사람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당당하게 고개를 든 나영이가 서 있었습니다. 나영이는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망설임 없이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성민이는 나영이의 돌발 행동에 당황하여 마이크를 잡은 손을 떨었습니다. 여보, 지금 늦게 와서 뭐 하는 거야? 어서 자리에 가서 앉아. 하지만 나영이는 성민이의 말을 무시한 채 단상 위로 올라가 성민이의 옆에서 마이크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하객들을 향해 우아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씨 아내 김나영입니다. 제 남편이 가족의 사랑과 헌신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빠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내려가. 당장 내려가라고. 성민이가 나영이의 팔을 잡아 끌었지만 나영이는 그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나영이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고성능 휴대용 빔 프로젝터를 꺼내 연회장의 하얀 벽면을 향해 켰습니다. 지영이가 밤새 편집해준 영상이 벽면 가득 거대하게 비춰졌습니다. 웅성거리던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어머, 저게 뭐야? 세상에. 화면 속에는 성민이가 낯선 여자와 수영복 차림으로 껴안고 있는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떴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내연녀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고 성민이가 그 옆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들이 슬라이드처럼 슉슉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저 여자 누구야? 이 교수 바람 피운 거야? 아니, 애까지 있어? 성민이는 사색이 되어 빔 프로젝터를 가리려고 허우적거렸습니다. 꺼? 당장 안 꺼? 이거 조작이야. 모함이라고. 하지만 나영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음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내역과 영수증들이었습니다. 자기야, 이번에 샤넬백 신상 나왔더라. 법인카드로 긁어줘. 알았어. 연구비 항목으로 처리하면 되니까 걱정 마. 문자 내용과 함께 명품 가방 영수증, 호텔 스위트룸 결제 내역,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들이 성민이의 이름이 적힌 법인카드 내역서와 함께 적나라하게 공개되었습니다. 심지어 연구자재 구입비라고 위조한 가짜 영수증까지 확대되어서 비춰졌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있던 병원장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더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이성민,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야? 연구비로 내연녀 명품을 사? 내가 의사야? 내가 교수야? 성민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단상 위에 주저앉으며 병원장의 바지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원장님, 오해입니다.
이 여자가 저를 음해하려고 조작한 겁니다.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그때 나영이가 차가운 목소리로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조작이요? 여기 있는 내역들 전부 은행과 카드사에 조회해보면 1분이면 나올 팩트입니다. 이성민 씨, 당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해외 연수, 사실은 학교 공금으로 두 집 살림하러 간 거였잖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증인입니다. 하객들은 배신감과 충격에 휩싸여 성민이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저런 파렴치한 인간이 교수라니. 당장 끌어내려. 어떻게 아내를 두고 딴 살림을 차려? 그것도 횡령한 돈으로. 구석에 있던 최 여사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아이고, 내 아들 이야기 아니야 라고 소리치며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나영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는 성민이에게 다가가 준비해온 노란 서류 봉투를 그의 얼굴에 패대기 쳤습니다. 서류들이 눈 내리듯 성민이의 머리 위로 흩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다 뭐냐고. 성민이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이혼 소장과 함께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그리고 횡령 혐의 고발장이었습니다. 잘 봐.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아파트, 차, 월급 통장까지 전부 가압류 걸었어. 당신 이제 빈털털이야. 그리고 내일부터는 병원이 아니라 경찰서로 출근해야 할 거야. 뭐라고? 가압류? 내가 감히 어떻게 나한테. 성민이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눈빛으로 나영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나영이는 더 이상 그가 알던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나영이는 싸늘한 비소를 날리며 성민이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왜? 억울해? 당신이 내 돈 훔쳐서 딴 살림 차릴 때는 안 억울했니? 기대해. 이건 시작에 불과하니까. 당신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꼴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 줄게. 너 정말 악마구나. 어떻게 남편한테 이럴 수가 있어? 성민이가 발악하며 소리쳤지만 나영이는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악마? 아니지. 악마는 당신이지. 가족 등쳐먹고 뻔뻔하게 거짓말한 당신이 악마지. 나는 그 악마를 잡으러 온 심판자일 뿐이야. 나영이는 말을 마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몸을 돌렸습니다. 병원장은 보안 요원들을 불러 성민이를 끌어내라고 소리쳤습니다. 당장 저 인간 끌어내. 그리고 내일 당장 감사팀 소집해. 횡령액 10원 하나까지 싹 다 찾아내서 고발해. 원장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보, 나영아, 제발. 성민이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지만 나영이는 경쾌한 발걸음으로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성민이의 절규가 마치 아름다운 음악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나영이가 호텔 로비를 빠져나오자 밤하늘에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바위 덩어리가 순식간에 사라진 듯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이성민, 넌 아직 죗값을 다 치르지 않았어. 내 연녀, 그리고 당신 어머니까지. 내가 받은 고통 몇 배로 돌려줄게. 나영이는 핸드백을 고쳐매고 대기하고 있던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택시 창문에 비친 나영이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생기 넘치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의 기쁨도 잠시. 나영이는 아직 몰랐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성민이의 연락을 받고 독이 바짝 오른 내연녀가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는 것을 나영이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폭로전이 있은 지 일주일 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의대 교수의 불륜과 횡령 사건은 여전히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인 성민이는 학교에서 직위해제되어 대기 발령 상태가 되었고 매일같이 경찰서에 불려가 강도 높은 조사를 받느라 초주검이 되었습니다. 반면 나영이는 썩은 일을 뽑아낸 듯 시원한 마음으로 쇼핑몰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친구 지영이가 사무실에 놀러와 커피를 마시며 통쾌하다는 듯 박수를 쳤습니다. 야, 김나영. 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어? 그 인간 지금 경찰서에서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래. 변호사들도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변호 못하겠다고 다 도망갔다더라. 나영이는 창밖을 내다보며 담담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 인간이 저지른 죄, 이제 겨우 하나 밝혀진 것 뿐이니까. 지영아, 나 당분간은 좀 바쁠 것 같아. 이혼 소송 준비도 해야 하고, 쇼핑몰 일도 신경 써야 하고. 그래. 내가 고생이 많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내가 우리 사무실 에이스 변호사님 붙여줄 테니까. 지영이가 돌아간 뒤 나영이는 다시 업무에 집중하려는데 책상 위의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 번호를 보니 낯선 국가번호가 찍힌 국제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수화기 너머로 젊은 여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요, 아줌마가 이성민 씨 와이프 되죠? 나 그쪽 남편이랑 같이 사는 사람인데요. 아니, 이제 그쪽은 전처가 될 거고 내가 와이프가 될 사람이죠. 나영이는 직감적으로 그녀가 성민이의 내연녀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나영이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꾸했습니다. 그래서요? 무슨 일로 전화한 거죠? 성민 씨랑 연락이 안 되나요? 연락이 안 되니까 전화했죠. 이 남자가 한국 들어간 뒤로 감감무소식이라서요. 내가 지금 애 데리고 한국 들어왔거든요. 지금 공항인데 그쪽 남편한테 전하세요. 당장 데리러 안 오면 내가 직접 찾아간다고요. 전화는 일방적으로 뚝 끊겼습니다. 나영이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기가 막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왔다고?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오다니. 그래, 잘 됐어. 어차피 한 번은 마주쳐야 할 일이었으니까. 나영이는 성민이에게 전화를 걸어 내연녀가 왔다는 사실을 알리려다가 관뒀습니다. 어차피 곧 알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며칠 후 나영이의 쇼핑몰 사무실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내연녀가 유모차를 끌고 직원들이 일하는 사무실 한복판으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끼고 명품으로 휘감은 채 직원들에게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여기 사장 어딨어? 김나영 나오라고 해. 남이 남편 꼬여내서 가둬두고 애아빠 얼굴도 못 보게 하는 게 사람이니? 직원들이 당황해서 웅성거리는 사이 나영이가 회의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나영이는 팔짱을 끼고 내연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표독스럽고 기가 세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짓이죠? 영업방해로 경찰 부르기 전에 조용히 하세요. 어머, 경찰? 부를 테면 불러봐. 나도 할 말 많으니까. 당신이 성민 씨 카드 정지시키고 돈줄 다 끊었다면서? 우리의 분유값이며 기저귀 값은 어쩔 거야? 당신이 책임질 거야? 내연녀는 유모차에 누워있는 아이를 가리키며 악을 썼습니다. 그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성민이가 헐레벌떡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 뒤에는 시어머니 최 여사도 뒤뚱거리며 따라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여기가 어디라고 와. 빨리 나가, 빨리. 성민이가 내연녀의 팔을 잡고 끌어내려 했지만 내연녀는 성민이의 뺨을 짝 소리가 나도록 때렸습니다. 이거 안 나?
자기가 오죽하면 내가 여기까지 왔겠어? 한국 가면 이혼하고 나 데려간다며. 근데 왜 연락 한 통 없어? 나랑 애는 굶어 죽든 말든 상관없다 이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상황이 좀 꼬여서 그래. 일단 나가서 얘기해, 제발. 성민이는 직원들의 눈치가 보여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 최 여사는 유모차 속의 아이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이고, 이야기가 내 손주냐? 어쩜 우리 성민이 어릴 때랑 똑같이 생겼네. 아이고, 내 새끼, 할미가 한번 안아보자. 최 여사가 아이를 안으려고 손을 뻗자 아이는 낯선 사람을 보고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무실은 아이 우는 소리와 내연녀의 고함 소리, 성민이의 찌질한 변명 소리로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을 휴대폰으로 찍느라 바빴습니다. 나영이는 이 끔찍한 혼돈 속에서 차라리 모든 것을 끝장내 버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연녀는 나영이에게 삿대질을 하며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아, 김나영, 너 돈 많다며? 성민 씨한테 들었어. 쇼핑몰에서 돈방석에 앉았다면서? 위자료는 필요 없으니까 우리의 양육비 내놔. 안 그러면 나 매일 여기 출근해서 내가 남편 뺏어간 불륜녀라고 소문낼 거야. 인터넷에도 올리고 기자들도 부를 거라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자기가 불륜녀면서 오히려 나영이를 불륜녀로 몰아가려는 뻔뻔함에 나영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성민이는 옆에서 나영이의 옷자락을 잡고 비굴하게 애원했습니다. 여보, 나영아, 일단 돈 좀 줘서 보내라. 나중에 내가 어떻게든 갚을게. 제발 부탁이다. 사람들 보잖아. 뭐, 돈을 줘? 당신 정말 미쳤구나?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아니, 그게 아니라 일단 급한 불은 꺼야 할 거 아냐. 쇼핑몰 이미지 망가지면 너만 손해잖아. 어머니도 거들지 말고 좀 말려보세요. 최 여사는 울고 있는 손주를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고 내연녀는 돈 안 주면 사무실 집기를 다 부수겠다며 의자를 발로 차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나영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 거머리 같은 인간들을 한 번에 정리하지 않으면 평생을 괴롭힘 당하며 살 것이 분명했습니다. 나영이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직원들에게 외쳤습니다. 김 실장님, 보안팀 부르지 마세요. 제가 직접 처리할게요. 다들 업무 보세요. 그리고는 성민이와 내연녀, 시어머니를 향해 싸늘한 눈빛을 쏘아붙였습니다. 다들 조용히 해. 그래. 돈 문제 확실하게 계산해 줄게. 다들 따라와. 나영이는 그들을 데리고 사장실 옆에 있는 대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벽에 걸린 그림 뒤에 숨겨져 있던 금고를 열었습니다. 성민이와 내연녀는 나영이가 금고에서 돈 뭉치라도 꺼내줄 줄 알고 기대감에 찬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나영이의 손에 들린 것은 현금이 아니라 누런 서류 봉투 하나였습니다. 나영이는 봉투를 탁자 위에 거칠게 던지며 내연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자, 이게 내가 그렇게 원하던 돈이 정체야. 똑똑히 봐. 이게 뭔데? 내연녀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어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성민이의 이름으로 된 수십억 원의 사채빚 독촉장과 학교에서 날아온 횡령금 변제 청구서, 그리고 내연녀 앞으로 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소장이었습니다. 서류를 읽어 내려가는 내연녀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색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파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빚이 30억? 거기다 횡령? 나영이는 팔짱을 끼고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어
비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내 남편 될 사람 부자가 아니라 빚쟁이야. 내가 쓰고 다닌 그 명품들, 호텔비 다 빚내고 횡령해서 쓴 거라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소장 보이지? 내가 받은 그 돈들 다 횡령금이라서 법적으로 토해내야 해. 내가 이미 변호사 써서 소송 걸어놨어. 너 돈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돈 갚으러 온 거야. 알겠니? 뭐라고? 말도 안 돼. 오빠, 이게 진짜야? 말 좀 해봐. 오빠 병원장 된다며. 돈 많다며. 내연녀가 성민이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성민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그 모습은 누가 봐도 모든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최 여사도 사태 파악이 안 되어 눈만 껌뻑거리고 있었습니다. 예, 나영아. 그게 무슨 소리냐? 빚이라니? 우리 성민이가 무슨 빚이 있어? 어머님, 아들 자랑하고 다니실 때가 아니에요. 어머님이 쓰신 생활비, 제가 해드린 임플란트, 그것도 다 압류 들어올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제 새 식구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네요. 축하드려요. 나영이의 확인 사살에 회의시라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직 영문도 모르는 아이의 칭얼거리는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나영이는 이 기세를 몰아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아가씨, 선택해. 지금 당장 그 사기꾼 데리고 경찰서로 갈래? 아니면 얌전히 아이 데리고 내 나라로 돌아갈래? 지금 나가면 내가 출국 금지는 풀어줄게. 대신 다시는 한국 땅 밟을 생각 하지 마. 내 연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돈 많은 남자인 줄 알고 잡았는데 알고 보니 썩은 동아줄이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성민이에게 꽂혔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사랑 따위는 온데간데 없고 경멸과 증오만이 가득했습니다. 회의실안은 숨막히는 긴장감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내연녀는 손에 들린 빈 문서와 소장을 번갈아 보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부유한 의사 사모님이 되려던 꿈이 와장창 깨져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내연녀는 도끼 어린 눈으로 성민이를 노려보며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이성민, 이게 다 사실이야? 말해봐. 너 진짜 빚쟁이였어? 나한테 사준 그 가방들 다 훔친 돈으로 산 거였냐고. 성민이는 내연녀의 기세에 눌려 고개도 들지 못하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수진아, 그게 아니라 잠깐 자금 사정이 안 좋은 것뿐이야. 내가 병원장만 되면 이런 건 금방 해결할 수 있어. 진짜야. 나 한 번만 믿어줘. 응? 병원장? 웃기고 있네. 여기 적혀 있잖아. 의사 면허 취소될 수도 있다는데 무슨 얼어 죽을 병원장이야? 너 나한테 사기친 거지? 돈 많은 척, 능력 있는 척, 나 꼬여낸 거지? 내연녀는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성민이의 얼굴에 집어던졌습니다. 종이들이 성민이의 뺨을 스치고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나영이는 그 꼴을 팔짱을 낀 채 영화 감상하듯 여유롭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래, 이제야 상황 파악이 좀 되나 보네. 아가씨, 화낼 시간 없을 텐데? 지금 당장 변호사 알아봐야 할걸? 내가 청구한 부당이득 반환소송, 금액이 꽤 크거든. 그거 다 갚으려면 지금 있는 거 다 팔아도 모자랄 거야. 나영이의 차가운 경고에 내연녀는 정신이 번쩍 드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재빠르게 머리를 굴렸습니다. 빈털터리에 범죄자가 될 남자 옆에 붙어 있어봤자 자신에게 떨어질 건 빚더미 뿐이라는 계산이 끝난 것입니다. 내연녀는 성민이 쪽으로 달려가 그의 정강이를 구두발로 걷어찼습니다.
수진아, 왜 이래? 왜 이래? 이 사기꾼아.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칠 뻔했잖아. 내 돈 내놔. 내가 너한테 쓴 비행기 값이며 호텔비며 다 내놓으라고. 알았어. 내가 나중에 다 줄게. 그러니까 제발 진정해. 나중에? 감옥 갈 주제에 무슨 나중에야? 에이, 더러워. 내 인생에서 꺼져버려. 내연녀는 성민이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그리고는 유모차를 거칠게 돌려 회의실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김나영, 나 한국 다시나 놔. 그리고 이 남자랑 볼 일 없으니까 소송 취하해. 내가 받은 건 내 정신적 피해 보상금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내연녀는 마지막까지 뻔뻔하게 소리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듯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성민이는 멀어지는 내연녀를 보며 바닥을 기어가며 애타게 불렀습니다. 수진아, 가지마. 아들은 두고 가야지. 내 아들. 하지만 내연녀는 이미 바람처럼 사라진 뒤였습니다. 회의실에는 처량하게 버려진 성민이와 망연자실한 표정의 시어머니 최 여사, 그리고 그들을 내려다보는 나영이만 남았습니다. 최 여사는 그제야 정신이 든 듯 나영이에게 다가와 손을 비비며 매달렸습니다. 아가, 나영아, 내가 오해한 거다. 저 여자가 우리 성민이 꼬여낸 거야. 우리 성민이는 착해서 거절을 못한 죄밖에 없어. 내가 한 번만 봐줘라. 응? 우리 가족이잖아. 나영이는 최 여사의 손을 벌레쳐내듯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가족이요? 어머님, 지금 가족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생활비 보낼 때는 돈줄 취급하시더니 이제 와서 가족 타령이세요? 역겨우니까 그 입 다무세요. 나영이의 서슬퍼런 눈빛에 최 여사는 입을 다물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성민이는 이제야 자신의 처지를 깨달은 듯 나영이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영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귀신에 씌었었나 봐. 용서해줘. 나 감옥 가기 싫어. 의사면허 취소되면 나 진짜 끝장이야. 제발 소송만은 취하해줘. 응? 내가 평생 너한테 속죄하며 살게. 준이, 지수 아빠잖아. 성민이의 눈물 섞인 애원에 나영이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은 너무나 차갑고 건조해서 보는 사람을 소름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속죄? 당신 입에서 그런 단어가 나오니까 참 웃기네. 준이, 지수 핑계대지 마. 당신은 아빠 자격 이미 상실했어. 나영이는 테이블 위에 있던 미리 작성된 이혼 신고서와 친권 및 양육권 포기각서를 성민이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빨간 인주를 뚜껑을 열어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선택해. 지금 당장 여기에 도장 찍고 빈몸으로 나가. 그러면 횡령 증거 검찰에 추가 제출하는 건 며칠 미뤄줄게. 물론 이미 들어간 고발은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구속수사는 면하게 해줄 수도 있어. 뭐? 빈몸으로? 재산 분할은? 위자료는? 이 상황에서도 돈 욕심을 부리는 성민이의 모습에 나영이는 기가 막혀 헛웃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영이는 휴대폰을 꺼내 들고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래,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알았어. 그럼 지금 바로 검사님한테 추가 증거 보낼게. 당신 비자금 계좌 내역 아주 상세하게 있던데? 아니야. 찍을게. 찍는다고. 전화하지 마. 성민이는 화들짝 놀라 나영이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감옥에 가서 썩는 것보다는 빈털터리가 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성민이는 떨리는 손으로 인주를 찍어 이혼 서류와 각서에 미친 듯이 도장을 찍어댔습니다. 쾅! 쾅! 도장 찍는 소리가
회의 시간을 울렸습니다. 나영이는 도장이 찍힌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와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좋아. 이제 우리 법적으로도 남남이야. 더 이상 볼 일 없으니까 당장 내 회사에서 나가. 여보. 아니 나영아. 그래도 갈 곳은 정해놓고 내쫓아야지. 당장 오늘 밤은 어디서 자라고. 성민이가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질척거렸지만 나영이는 가차없이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보안실이죠? 여기 회의실에 외부인들이 난동을 부리고 있어서요. 당장 와서 끌어내 주세요. 네, 접근 금지 신청된 사람들이니까 거칠게 다루셔도 됩니다. 나영아,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그래도 시어미인데. 최 여사가 소리쳤지만 곧이어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성민이와 최 여사의 양팔을 끼고 짐짝처럼 들어올렸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의대 교수야. 병원장 될 사람이라고. 아이고, 사람 살려. 며느리가 시어미를 패네. 동네 사람들. 두모자는 발버둥을 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보안 요원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들을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나영이는 그들이 끌려나가는 뒷모습을 팔짱을 낀 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두 사람의 악쓰는 소리가 사라지자 회의실에는 다시 평화로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나영이는 책상 위에 놓인 도장 찍힌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서류에 선명하게 찍힌 붉은 도장 자국이 마치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끝났다. 드디어 끝났어. 나영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긴 전쟁을 끝낸 전사의 안도감이었습니다. 나영이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와 회의실 안에 배어있던 두 모자의 퀴퀴한 냄새를 씻어내주는 듯 했습니다. 준아, 지수야. 엄마가 해냈어. 이제 우리 세 식구 정말 행복하게 사는 일만 남았어. 나영이는 창밖으로 보이는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지어보지 못한 가장 자유롭고 가장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나영이의 쇼핑몰은 그때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욱 승승장구했습니다. 당당한 여성의 삶이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나영이는 이제 어엿한 중견기업의 CEO로서 유명 경제 잡지의 표지 모델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인터뷰 장소에서 나영이는 기자의 질문에 여유로운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대표님,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신 비결이 뭔가요? 많은 여성분들이 대표님을 롤 모델로 꼽고 있습니다. 나영이는 잠시 지난 날을 회상하듯 먼 곳을 응시하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비결이라기보다는 용기였던 것 같아요. 나를 갉아먹는 관계를 과감하게 끊어낼 용기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 정말 멋진 말씀이네요.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절대 참지 마세요. 참는다고 해결되는 건 없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부당한 대우에는 맞서 싸우세요.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시련을 이겨내면 반드시 더 단단해진 자신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나영이는 직원들의 배웅을 받으며 회사 로비로 나왔습니다. 로비에는 학교를 마친 준이와 지수가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나영이를 보자마자 환한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오늘 인터뷰 멋졌어. 나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 잡지에 나온다고 자랑했다. 엄마, 나 배고파. 우리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지난번에 갔던 그 스테이크집 가고 싶어. 나영이는 아이들을 양팔에 가득 안아주며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예전에는 성민이의 눈치를 보느라 외식 한번 맘 편히 못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구김살 하나 없이 밝고 명랑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그래, 우리 강아지들. 가자. 오늘 엄마가 제일 비싸고 맛있는 걸로 쏠게. 주말에는 우리 제주도 여행 갈까? 바다 보고 싶다고 했잖아. 와, 신난다. 엄마 최고야. 아빠 없으니까 여행도 자주 가고 너무 좋아. 준이의 해맑은 말에 나영이의 가슴 한구석이 찡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무능하고 폭력적인 아빠보다는 능력 있고 사랑 넘치는 엄마와의 삶이 훨씬 더 행복했던 것입니다. 나영이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회사 앞에 대기 중인 고급 세단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시간, 서울의 어느 허름한 달동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단칸방에는 성민이와 시어머니 최 여사가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성민이는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살고 나왔지만 의사면허가 취소되어 재기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정과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변변한 일자리조차 구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A씨, 술맛 떨어지게. 엄마, 돈 좀 없어? 소주 한 병만 사오게 1,000원만 줘봐.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친 성민이가 바닥을 뒹굴며 소리쳤습니다. 최 여사는 병든 몸을 이끌고 폐지를 주워서 판 돈을 꼬깃꼬깃 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1년 전의 귀부인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폭삭 늙어버린 노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놈아, 정신 좀 차려라. 내가 의사였던 놈인데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냐? 나가서 막노동이라도 해야 입에 풀칠이라도 할 거 아니냐? 아, 시끄러워. 내가 누군데 막노동을 해? 나 이대병원 교수였던 사람이야. 이게 다 김나영, 그 독한 년 때문이야. 그년이 내 인생 망친 거라고. 성민이는 애꿎은 물병을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최 여사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미쳤지. 복덩이 같은 며느리 내쫓고 이게 무슨 꼴이야. 나영이가 있을 때는 따뜻한 밥에 고기 반찬 먹으며 살았는데 그때가 천국인 줄도 모르고 뒤늦은 후회를 해봤자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성민이는 술 기운에 비틀거리며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두고 봐. 내가 이대로는 안 끝내. 김나영한테 가서 돈 좀 내놓으라고 할 거야. 내가 애아빠인데 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말이 돼? 며칠 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나영이가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려고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회사 정문을 빠져나가려는데 빗속에서 누군가 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비에 젖은 생쥐꼴을 한 남자, 바로 성민이었습니다. 성민이는 나영이 차를 알아보고 창문을 두드리며 절규했습니다. 나영아, 여보, 나야, 나 성민이. 문 좀 열어봐. 할 말이 있어. 나영이는 운전석에 앉아 창밖의 성민이를 무표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하늘처럼 우러러보던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 봉투보다도 못한 존재로 보였습니다. 성민이는 차유리의 얼굴을 밀착시키고 비굴하게 애원했습니다. 나영아, 내가 잘못했어. 나 한 번만 용서해주라. 나 지금 갈 데도 없고 밥도 못 먹었어. 우리 준이랑 지수 보고 싶어서 그래. 응? 제발 문 좀 열어줘. 준이와 지수 이름이 나오자 나영이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나영이는 창문을 내리는 대신 차 안의 오디오 볼륨을 높였습니다. 경쾌한 클래식 음악이
성민이의 찌질한 목소리를 덮어버렸습니다. 나영이는 백미러를 통해 성민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입모양으로 짧게 말했습니다. 비켜. 치기 전에. 성민이는 나영이의 서늘한 눈빛에 압도되어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나영이는 망설임 없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부웅 하는 엔진 소리와 함께 나영이의 고급 승용차가 빗물을 튀기며 성민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성민이는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김나영, 가지마. 나 좀 살려줘. 돈 좀 줘. 10만 원만. 아니 10,000원만 주고 가. 성민이는 멀어지는 나영이의 착공무늬를 향해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빗소리 뿐이었습니다. 나영이는 백미러로 빗속에 처박힌 성민이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일말의 동정심도 미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과거의 찌꺼기를 완벽하게 털어버린 듯한 개운함 뿐이었습니다. 나영이는 앞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비온 뒤 맑게 갠 하늘을 향해 나영이의 차는 거침없이 질주했습니다. 잘 가라. 나의 불행했던 과거야. 나는 이제 앞만 보고 갈 거니까. 3년이라는 인고의 시간은 나영이를 깨지지 않는 보석으로 만들었고 썩은 인연을 도려낸 자리에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꽃피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나영이는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영이의 사이다 복수극 어떻게 들으셨나요? 참고 인내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사연이었습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야 새살이 돋아나듯이 나를 병들게 하는 악연은 과감하게 끊어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지금 혹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고 희생만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나영이가 비온 뒤 더 단단해진 땅 위에서 홀로 우뚝 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이제는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빛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주인공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이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사연TV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